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자, 한국어로 쓰여진 새로운 한국의 관점에서, 동양의 관점에서 온 세계사, 철학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태클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분야만 알아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한 인간이 평생 쓸 수 없는 책이 아닌가. 여기 보면은 뭐 단백질 염기 서열을 어떻게 잘 아시는지, 그리고 무슨 뭐 주역의 64개도 다 깨고 계시고, 그러니까 한두 분야만 걸쳐서 알아서는 도저히 작성이 불가능한 원고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존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참 소중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대선의 시점에서 이 책을 쓰시게 됐을까? 아까 말씀 중에 보면은 이런 그 대선 후보들 간의 선택, 지혜로운 선택이 정말 필요하다. 아주 긴박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대선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참 써서 출간하게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이 방대한 내용이니까요. 근데 이거 불과 제가 한 달 만에 썼어요. 근데 하여튼 2달이 안 돼서 이 책이 집필해서 이 책으로 완제품으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게 완제품으로 그렇게 절박하게 써가지고 죽을 뻔했죠. 제가 이 책을 쓰느라고. 근데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정말 괴로웠어요.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나오는 그 여기가 전라도, 그러니까 저 남쪽 해안 어느 가인데, 여기서 제가 이 운막집에서 썼어요. 여기. 그 더위에 이번에요? 네, 여기 쓰다가 이제 나중에는 서울 와서 끝냈는데, 이 책을 나온 시점이 또 박근혜가 후보로 추대된 날 나왔어요, 이게. 그거 참 이상한 인연이다. 그래서 뭐 누가 또 뭐 윤봉길 도시락이다 이런 말까지 썼는데, 하여튼 폭탄이야, 폭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고, 하여튼 올 1년에 사실은 제가 어느 신문사에서 저보고 올 1년 선생님께서 그냥 넘기실 수 있겠습니까? 고전 번역만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자로 와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올 1년 기자로 한번 활약해 볼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데, 또 그쪽에서 그렇게 충분하게 내가 그 기자로 갈 적에 최소한 이러이러한 이제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잘 맞아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이, 에이, 내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내 나이가 이제 기자를 할 나이는 아니다. 그래서 언론사 사장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기자로 그 1년 내내 그 국민을 계몽하는 글을 쓰는 것보다는 그 책으로 한 권 써서 올 1년 나의 사상가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사실은 이 책 한 권이 그 기자로서 신문에 논설을 뭐 몇백 편을 쓰는 것보다는 더 낫죠. 그만한 효과가 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뭐 안민석 의원이 이 책이 100만 부만 팔리면 확실하게 100% 정권 교체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제 심정으로는 뭐냐면 이 책이 많이 팔리게 돼야만 비로소 올 1년에 뭐냐면은 페어한 폴리티컬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 정당한 정치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그 어떠한 나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쓴 거죠. 그런데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도. 정말 안도의. 근데 아까 왜 오렌지? 아까 한 질문과 네. 그 관련 지어서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세요. 조선왕조는 우리가 혁명으로 세운 왕조입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 그 사상가가 이성계를 찾아가서 지금 고려가 이게 도저히 참담한데 지금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혁명을 꿈꿔야죠. 근데 해가지고 당신 이렇게 해서 내가 힘을 합쳐서 이 고려를 엎어버립시다. 이거 지금 썩을 때는 썩었기 때문에 없는 거 간단하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북방 정책으로 그 갔는데 위화도 해군이라고 그러지만 나는 위화도 해군이라는 말 참 아쉽게 생각해요. 내가 위화도를 가봤거든요. 거기 가서 바로 위화도 옆에까지 나 배를 타고 다 가봤는데 압록강 이렇게 하구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는 섬이에요. 근데 그 많은 대군이 위화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왜 돌아왔냐. 혁명을 하려도 요동반도를 좀 다 치고 그러고 돌아와서 혁명을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돌아왔냐. 참 아쉬워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혁명을 해서 위화도 해군으로 해서 결정적인 기선을 제압해가지고 이제 조선 왕조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굉장한 체제를 가지고 잘 버텨왔어요. 주작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해오다가 여러분들 뭐 삼정의 문란이고 이제 뭐 아주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다시 일본한테 당하게 됐고 그 일본에게 우리가 다시 당했다고 하는 것은 고려 말에 우리가 그 몽고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더 혹독하게 우리가 36년 동안 국채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기 모멸에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자기가 이 한국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자기가 그 설 수 있는 땅 자체가 이게 내 땅이 아니고 일본 땅인데 거기서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율배반이라고요. 그렇게 괴로운 삶이에요. 그러한 것을 거쳐서 우리가 그 해방을 맞았는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그 사슬에서 풀려났다는 것이지 독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독립이라는 거는 홀로 쓸 수가 있는 서야만 독립인데 분단되고 전쟁에 다시 휘말리고 이런 것은 지금 독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방을 맞이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내려왔지만 사실은 일제의 어떠한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것이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압제의 사슬에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일본의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압제가 있었고 거기서 또 다시 일본의 압제가 있었고 거기서 또 다시 뭐냐면 사실은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는 치열한 고마움이 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을 우리가 오늘 임진년인데 임진왜란을 거쳤을 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민중이 의병을 일으켜서 그나마 그걸 퇴치한 건데도 불구하고 선조는 우리가 명나라 원군이 와서 이걸 우리를 살렸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만 충성하다 보니까 결국은 병자호란을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구해준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물론 미국이 도와줬지만은 뭐냐면 미국은 이 한국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미소 냉전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이렇게 아마 지구상에서 우리가
미국한테 이렇게 처절한 충성심을 발휘한 유례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 해방 이후에 오늘까지 진행된 역사에서 친일파에 대한 비슷한 시각은 왜 없냐? 이게 뭔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려면은 어차피 아까 어떤 문제도 나오고 있던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거시적인 우리 민족사의 흐름을 볼 적에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 어떠한 강대국의 그러한 압제로부터 벗어날 시점에 이제 오기 시작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면 우주관이 바뀌어야 되고 천지가 바뀌어야 되고 종교가 바뀌어야 되고 청춘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고 이게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형태가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되면 우리가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 반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정당하게 이끌어가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동남아와 유럽의 모든 나라들과 어떻게 정말 조화롭게 우리가 세계사의 어떠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지금 우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아까 말했듯이 미국과 일본 이 전후의 6.25라는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얽혀있는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게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에 김대중을 찾은 거고 노무현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은 그나마 대북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햇볕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정당한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은 잘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은 그 정책마저도 계승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것이 좌절된 이런 아까 잠깐만 10년의 좌절이라는 말을 내가 계속 쓰지만 이 좌절로 인해서 우리 민중이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 실망감을 되돌이키지 않으면 민중은 이제 체념하고 맙니다. 역사를 놔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비굴하게 살듯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오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못 가게 되면은 민중이 체념합니다. 그리고 환관들만 설칩니다. 환관이라는 거는 불알이 없는 놈들이니까 정자 생산이 안 되니까 자식들이 대가리 씨가 없는 놈들이거든. 그런 놈들만 그냥 누가 헉 하고 기침만 해도 다 알아새기면서 정치를 다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처량한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산들 뭐합니까? 잘 산다는 게 뭐냐면 점점 이 다국적 기업화되어가는 기업의 노예가 되고 이 국가가 지금 그 골목에 있는 모든 상점 이런 아니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의 모든 삶이 몇 개의 기업이 다 장악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던 작품을 보시면은 거기에 농장이 변화가니까 농장을 갖다가 그냥 탱크로 그냥 밀어버려요. 집들이 그 몇백 년 자기들이 살아온 터전을 농민들을 밀어버리고 저기 하는 그럼 여기가 미는 놈이 동네에 청년이 와서 또 미는 거예요. 그럼 너 왜 우리 이렇게 미느냐? 이거 누구냐? 컴패니다. 이거 누구 사람이 없다네. 내가 총을 들고 와서 이거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미느냐? 그래서 총을 쏠라도 컴패니라. 컴패니는 또 뭐냐는데 그 뱅크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은행도 직원들 뭐 아무 누구도 모른다 이거야.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버려가지고 그 서부로
가면서 그 고난의 행진을 계속하는 모습들을 그린 게 그 분노의 포도라는 건데, 그 맨날 포도 따고 이렇게 먹던 미국의 농민들이 포도 한 번 그냥 만들어 한 송이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꿈이 포도를 그냥 질겅질겅 얼굴에다가 막 바르면서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거 한 번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이 처절하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온 건데, 우리가 이제 와서 그러한 자본주의의 처절한 악폐를 지금 그대로 답습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아무리 경제 발전해봐야 지금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젊은이 점점 꿈을 상실해가고, 모든 건 스펙 쌓기, 뭐 취직하고 뭐 하면서, 뭐 대학 다닐 때 뭐 론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전부 젊은 애들을 어떻게 하면 빚지게 만드냐. 그 다 빚지게 만들어서 무슨 구실을 해가지고 다 빚지게 만들어가지고 걔들을 지금 시스템 속에다가 묶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해도 뭐냐면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했듯이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을 식민지화 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촌 근처인데, 이 신촌 근처가 다 뭐냐면 기업은 식민지로 보는 거예요. 자국 영토. 그래가지고 여기 식민지에 야 총독부 세우듯이 무슨 백화점 사장이면 너 거기 총독으로 부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쪽 상권 다 죽여. 다 흡수해가지고 다 돈 빨아들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걔도 또 책임 없고 누가 어디 갔는지 몰라니까 이게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시스템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 식민지화 해가고 있다. 이것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고발한 유럽의 현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 발전하고 아무리 해봐야 지금 점점 노예, 식민지 상태로, 노예 상태로 우리는 더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공산혁명을 할 때도 무슨 반식민지 뭐 노예 상태, 노예제에서 뭐 벗어나고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극한에 가도 또다시 노예제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라는 건, 나는 역사라는 우리가 발전으로 봐서는 안 돼. 진보라는 말을 난 역사에 써서 안 된다. 이게 참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그런 걸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런 모든 것이 올 1년에 정치적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우리가 반추가 돼야 되고, 국민들이 각성해야 되고, 그러면 과거에 독재 정권하고 우리가 싸웠듯이 지금 우리는 기업하고 싸워야죠. 불이한 짓들을 하니까. 여기 100명의 조그만 상점이 있었는데 큰 가게가 하나, 큰 마트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100명을 다 죽인다는 건, 뭐 어느 미친놈이 가서 따발총을 100명을 쐈다 그러면은 신문에 나지만, 그런 거는 신문에 안 나고 그 정부의 특혜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냐면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 가는데, 이런 게 지금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은 점점 사악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근원적으로 끊고 바른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대기업이 국민의 삶을 지배하는 유통구조를 장악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은 소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생산업, 그런 걸 국가를 위해서 공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모든 유통구조는 작은 상인들한테 맡겨놔야 그 사회가 건강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만든 걸 가지고 그걸 다 밑에 아주 1차적 소비자에게까지 완전히 자기들이 그 구조를 다 장악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없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롯데마트에 가면 옛날에는 무슨 뭐 하나 제품이라도 자기 상표를 붙였는데 지금은 다 롯데 아니면 못 파니까 거기다 납품을 하면서 자기 상표들을 다 지워버리고 롯데로 붙는다고.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무슨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롯데 주문에 맞춰서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롯데가 아니라 뭐 모든 마트, 이마트고 뭐 다 그렇죠. 다 그거예요. 내가 특정한 거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추가 없이, 근원적인 반추가 없이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극대화시켰다. 이 극대화시킨 결과로 뭐냐면 그렇게 사회 불의를 참지 못해서 길거리에 나오던 젊은이들이 한 사람도 없어졌다. 지금 전국의 대학생들이 한 명도 대학생회가 도대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항거하는 대학생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1세기 동안 가장 찬란하게 투쟁한 것이 한국의 청춘이었는데 그 청춘들이 어디로 갔느냐? 통곡을 한 거죠, 내가. 그 청춘들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 역사의 젊음은 어디로 사라졌느냐? 결국 여러분들 다 금권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느냐? 진짜 지금 농촌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운동이라도 하고 뭔가 다 깨부수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기맥힌 대기업에 무슨 연구소 들어가고 거기서 무슨 상무를 해보고 뭘 해본들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이제는 뭐냐면 자기 삶을 스스로 정말 이 땅에서 자기 삶을 창조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올 선거에서 반드시 이러한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건 누가 만들 수 있냐? 그게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부분이라는 거죠. 뉴스를 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 없으시